안녕하세요. 네, 지저스 커넥션 김종욱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춘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죠? 사춘기 맞잖아. 사춘기 맞잖아. 너 사춘기라니까.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요? 사춘기? 아, 나 사춘기 아닌 것 같은데? 나 사춘기인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 나 사춘기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가 사춘기라는 것을 인지를 했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야! 좋아요?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과 또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항상 트러블을 겪는 경우, 무엇인가 잘 맞지 않아서, 예전에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잘 안 맞는데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엄마들이 물어봐요. 또 아빠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아이가 왜 제 말을 듣지 않죠? 그런 부모님들께 제가 한마디 하죠. 원래 안 맞았어요. 처음부터요. 태어났을 때부터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면서 키웠잖아요. 사춘기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몸의 변화, 정신적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였던 우리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어른이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어른이었던 부모님과 아이였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았고, 정상적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워왔고,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러면 두 사람 다 몸 육체적으로는 어른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철학과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이제 나는 다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아니야,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엄마, 나는 이런 걸 원래 좋아해요. 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나의 관심은 이제 엄마, 나는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꾸 엄마는 눌러. 그러면 또 다시 이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를 찾아와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그냥 두셔요. 뭘 이렇게 건드세요. 또 어떤 엄마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가요, 집에만 오면 지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라고요. 왜 그 아이가 왜 문을 잠그고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다 컸으니까요. 자기의 삶이 필요하니까요. 누군가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터치를 받고 싶지 않다니까요. 왜 건드세요? 그냥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알아서 문을 닫아주세요. 야, 너 왔냐? 그래. 네 방 가서 놀아라. 문 닫아버리세요. 어떤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2년째예요. 2년째.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아, 사춘기가 2년째예요? 왜 어머니 사춘기가 2년째라고 생각하세요? 지 방에만 들어가면요, 나오지를 않아요. 2년 동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먼저 닫아주세요. 그냥 알아서 문을 닫아주시고 들어가면요, 밥 먹을 때나 부르시고, 밥 안 먹겠다 그러면 냅두세요. 어차피 배고프면 지가 기어나와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랬다가 이야기가 더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죠? 더 많이 부딪히면 어떡하죠? 요즘에 어머니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문을 열어놓으려고 할 때요. 그냥 문을 닫아주세요. 못 들어도 다투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저에게 전화가 딸랄랑 하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요? 이제는 지가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요. 그럼 당연하지. 그냥 사춘기 때는 아이를 그냥 두셔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
사춘기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사춘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엄마 아빠가 다 이해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춘기를 겪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어떠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청소년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먼저 넘어선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세요.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우리 친구 중에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돈벌이를 자기가 해요. 용돈을 벌어서요,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용돈 벌어가지고 지 쓰기도 바쁜데 나에게 이런 선물까지?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인정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우리 아이 다 컸구나. 사춘기가 끝나는 시기는 부모가 아이를 어른으로 인정하는 때예요. 부모가 아이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그 아이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밀어줄 때, 그때 사춘기가 끝나요. 아이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른이야, 나는 이제 다 컸어 라고 생각했으면 부모님을 이제는 도와드리세요.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해야 돼요. 이제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밥을 먹을 때 부모님이 늘 챙겨줬다면 때로는 부모님, 일하고 오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차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선물을 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을 타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용돈을 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어떻게든 용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뭐 세뱃돈을 받는 것들을 나눠서 쓰든지 해서 때로는 자기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쓴다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할 거예요. 아이와 부모님은 각각의 어떤 개념들을, 생각들을 조금 더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춘기는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짠 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부딪힘이 아니라 합해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예화도 들어요. 사춘기는 병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뛰어라 그러면 뛸 수 있어요. 입을 다친 사람에게 꼭꼭 씹어 먹어라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사춘기를 겪는 아이에게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병 걸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함부로 예전처럼 행동하라, 예전처럼 생각하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를 겪은 아이는 사춘기를 걸린 아이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롭게 건강한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춘기 아이들이 짜증 많이 내잖아요. 짜증 많이 내는 건 왜 그럴까요?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를 겪는 문제 중에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가요, 부모와 대화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무엇일까요? 부모가 거기에 관심을 주시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부모가 원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에 계시던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야, 너 재밌는 게임 하는구나. 이거 아빠도 가르쳐줄 수 있겠니? 엄마 좀 가르쳐줄 수 있어? 아, 그러면 아이들이 말해요. 아, 엄마는 이거 어려워서 못해.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해요. 부모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조금 봐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 아, 어른인 나를 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른이 있는 거는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사춘기는 자연스럽게 사라라라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을 걸리면요, 병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병이 빨리 나을 수도 있고 늦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도 그 시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각자 너무 생각이 많으면요 서로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춘기 싸움은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어떤 친구는 사춘기가 오는 듯 하다가 오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일찍 와버리고 끝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되게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춘기를 겪는 거는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 가정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달려 있어요. 사춘기는 친구를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사춘기가 시작됐다면 당연히 가정에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시기, 그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지혜롭게 끝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층 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저스 커넥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